네, 데이바이데이 수요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소모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소모 김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에이펙 때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해서 이제 뉴스에 네. 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방력의 큰 업적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핵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네. 핵 미사일 잠수함이 아니고 네. 핵 추진 잠수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은 그 엔진이 다 디젤로 네. 가는 거라서 네.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한계가 많다고 해요. 네. 하지만 핵 연료로 운행하는 잠수함인 거죠. 네.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고 또 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빨리 낼 수 있고 네. 물리로 떠오르지 않고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획기적이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이런 영화인데요. 예. 자, 이게 이제 핵미사일에 관련된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냈고요. 예. 자, 평범한 어느 날 백악관 상황실을 담당하는 올리비아 대령이 동일하게 출근을 해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예. 근데 급한 보고가 막 날아들어요.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정체물 불명의 비행체가 발사됐고 궤도를 추적해 보니까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아니, 동해에서 발사된 게 미국으로 향한다면은 요건 미사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자, 문제는 이 발사체가 무엇인지 현재 모르고 있고요. 네. 어느 나라에서 누가 발사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핵미사일이다. 그러면 미국은 대치앙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판해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보복해서 핵미사일을 다시 날렸다. 그럼 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백악관 상황실장인 올리비아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데요. 예. 초를 다투잖아요. 예. 일단 실체를 규명해야 되니까 외교 라인을 막 동원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연락해서 미사일 발사 관련 실험이나 있었는가 막 알아보는 거죠.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은 해야 되니까 영화가 되게 좀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영화는 실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 이걸 이제 영화 스크린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백악관 상황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국방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미사일 관련 레이더 기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가 잘 보여주는데,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만약의 경우에 이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 그 지침 중에 생존자를 지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생존자를 네. 지정해요? 예. 그러니까 생존해야 될 사람. 예. 그러니까 도시별로 지정 생존자가 랜덤하게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생존 지정자로 지정이 되면 그 어떤 위치로 오라고 연락이 가고요. 거기 가면 이제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지정된 벙커로 이제 이동해서 핵전쟁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겠죠? 글쎄 아마 네.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데요. 네. 자, 어쨌든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동해상에서 미확인 발사체가 미국 본토로 날아오고 있어요. 네. 궤적을 추적하니까 시카고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핵미사일이라면 시카고 일대는 쑥대밭이 되고 네.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거죠. 예. 자, 우선 국방부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알래스카에 미사일 기지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긴급 조치를 하는데 알래스카 기지에서 이 어떤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표적 맞춰서 떨어뜨리는 요격 미사일을 네. 발사하는 거죠. 네, 네. 소위 이제 MD 체제라고 하잖아요. 네. 미사일 디펜딩. 예. 이게 이제 방어 체제인데 그 유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하는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요격에 실패합니다. 오. 그리고 사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 그 요격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가?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를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면은 되게 큰일 아닙니까, 이게? 미국이 가장 믿고 있는 게 이게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렇죠. 예. 감독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믿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네. 최고의 방어는 평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미사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 시기에 미사일 해체 혹은 뭐 미사일 감축 이걸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상에도 그 MD 체제가 본인들은 뭐 90% 이상 요격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막 보여주는 것은 절반의 성공률도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탑다운 방식으로 무기 감축 및 해체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죠? 전체가 지구 전체가 끔찍한 재앙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네, 영화가 상당히 재밌겠어요. 그렇죠. 이 영화가 흥미로운 것은 네, 실제 전쟁 씬이 없어요. 예, 그냥 백악관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네, 또 네. 국방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이런 이제 그런 장면들이 긴박하게 확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막 긴장이 되고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막 손에 땀이 지게 하는 이런 좀 스릴도 있고 막 그래요. 일례로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기지의 그 병사들의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네, 거기는 실무자가 캡틴 즉 대위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사병들, 하사관들 몇 명, 한 10여 명이 그 레이더 기지를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전체의 운명이 막 결정되잖아요. 그러니 캡틴이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예. 요격에 실패하면 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연습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묵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위치에 따른 책임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인데 네. 결국에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책임을 지고 좀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 대통령일 텐데 네. 대통령은 어떻게 또 결정할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여러 장면들을 교차적으로 막 보여주는데 네. 일례로 또 상원의 국방위원회 의장 네. 이 보고받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상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위원장이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그 의회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무게감 때문에? 네. 오. 본인은 결정 못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국방부 장관은 무조건 선제 요격을 하자. 예. 이렇게 주장하고요. 예. 자,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가 올라가는데 예. 에어포스 원 이제 예. 타고 이동 중에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예. 대통령 옆에는 이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의 그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장교가 있더라고요. 네. 블랙박스를 딱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행동 지침이 있고 그 안에 버튼이 있고 자, 이 두 사람의 결정에 수천만 혹은 지구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 대통령도 쉽게 결정을 못 해요. 네. 그 참모 보고 네.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자꾸 물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라도 핵미사일로 단정하고 미국 내 기지에 그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렸다.
이 미사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 발사되거든요. 그러면 뭐 인류는 끝장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야, 이 장면에서 영화는 대통령이 끝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영화는 끝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말은 그냥 네, 네. 남겨둬요. 네. 저는 감독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뭐 기존의 영화들 같으면 뭐 발사 명령을 내리고 혹은 뭐 그냥 미사일을 요격하고 끝나고 네. 미국의 승리 이렇게 네, 네.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겨둬요. 이제 관객에게 고민하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도 대부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집에서도 가장으로서 중요한 일에 결정을 내려야 매 되고. 순간이 결정이죠. 네. 예. 중소기업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 또 직원을 감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이 직원들과 같이 할 것인가 네. 이런 결정의 순간에 늘 놓인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아는 교수님도 그런 고민을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네. 그럼 누구에게 장학금을 줄 것인가? 그죠? 음. 혹은 누구를 유학생으로 추천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결정이잖아요. 네.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이 되는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비법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내가 좀 손해보는 결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더라. 음. 저 나름대로 깨달은 인생의 원칙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 더불어 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꾼다면 네. 이런 결정 상황에 대부분은 이제 본인의 이익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가 약간 손해보는 거 네. 이렇게 결정하면은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 한 편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영서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